이곳은 거주지인가? 직장가인가? 서대문역 맛집 15선. 서대문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강남이나 종로, 가산 판교만큼 직장지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 본점이 있고 경찰청이 있고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업, KTNG 서대문타워가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도 서대문역 주변에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서대문역은 직장가 같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역에는 큰 병원들도 있죠. 서울 적십자병원과 강북 삼성병원이 있어서 의료 목적의 환자와 손님들의 방문도 많은 편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서대문역은 병원가입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대학교 캠퍼스들도 서대문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감리 신학대, 경기대 서울 캠퍼스, 중앙대 평동 캠퍼스가 서대문역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에 거리에 다니는 유동인구를 보면 또 어린 학생들이 더 많아 보인단 말이죠. 예원중,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외고, 인창고와 금화초, 경기초, 이동초까지 학교들도 많이 분포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주거 단지가 있다는 의미겠죠. 경희궁 자이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약 2,000세대 가까이 되고 천연뜰 한 채 1,008세대, 돈이문 동부 센트레빌 561세대가 분포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거지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정동극장이 있고요. 서울역사박물관, 돈이문 역사관, 국토발전전시관, 이화박물관, 농업박물관, 쌀박물관 등 박물관 전시관이 많은 편입니다. 삼성급 신라스테이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 유입될 일도 조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장가, 병원가, 대학가, 주거지, 관광지까지 다양한 상권의 특징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한 움큼씩 모아놓은 게 서대문역 상권입니다. 상권을 대표적인 특징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중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고객층부터 상권의 이용 목적이나 소비 패턴이 다양해서 주중, 주말, 점심, 저녁 어느 하나 빈틈없이 계속 활성화된 상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맛집을 소개하기 앞서 상권의 특징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맛집들도 이런 다양한 고객층에 맞춰 서로 다른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맛집은 다양한 상권의 성격 중에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찾은 맛집은 하남동 정동점인데요. 한우 암소 담은 정동이라 한암동입니다. 상위 1% 미경산 한우를 사용하는 한우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 점심은 주로 곰탕, 육회 비빔밥, 육개장, 도미솥밥, 저녁은 구이류를 위주로 합니다. 어복쟁반 먹으러 오는 손님도 많은 것 같고요. 위치가 정동 이벤트홀 건물 내에 있는 식당이라 외부 접근성이 뛰어나지는 않고 직장인들이 자주 오기에는 가격대 부담도 있는 편입니다. 해서 상견례라든지 부모님이나 손님 모시고 올 때 주로 찾는 분위기입니다. 이 3호점이 여의도와 을지 트윈타워에 있는 것으로 봐서 소비력이 있는 직장가 모임 자리를 기본으로 노리면서 가족 단위 고객도 유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이네요. 이번에는 경희궁 자이 3단지 상가 방면입니다. 스시쿤이라는 초밥집인데요. 테이블이 5개 정도 되는 작은 가게입니다. 회가 신선한데 도톰하고 또 밥이 맛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동, 나가사키 짬뽕, 튀김에 대한 평도 좋고요. 원래 이런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상가 식당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이곳은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집 주변 초밥집이라기엔 주류 메뉴를 꽤 공들여 준비해 둔 것도 눈에 띄고요. 직장인들을 염두에 둔 구성처럼 보입니다. 주중엔 직장인,
주말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니 빈틈이 없어서 좋네요. 같은 라인에 또 하나의 맛집이 있습니다. 교남김밥이라는 김밥집인데요. 여기도 집 주변 김밥집 치고는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리하는 김밥집. 그래서 김밥 종류도 교남 교리김밥, 궁중 닭갈비김밥, 궁중 더덕김밥, 볶은 김치 참치 김밥처럼 평범하지 않고 특히 오징어 볶음과 김밥이라는 재미있는 조합을 제시합니다. 작은 매장에서 출발했지만 메뉴 특성화와 전문성을 무기로 최근 매장을 확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주변 고객층을 고려한 것 같은 색다른 메뉴들이 많지만 쉬지 않고 맛을 연구하고 신제품을 내는 것 같아서 장사를 참 잘하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길 건너편에도 몇 개 식당이 있는데요. 먼저 한나 식빵이 눈에 띕니다. 앞선 3개 맛집은 목표 고객 중에 직장인이 포함된 구성과 가격대였다면 이 빵집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가와 빵집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죠. 이 빵집은 우유 식빵이 유명한데 밤 식빵, 크랜베리 호두 식빵, 그리고 기본적인 빵과 커피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입니다. 식빵을 자르지 않아서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도 눈에 띄네요. 빵집 바로 옆 건물은 메이탄 종로점이라는 중식당입니다. 강남, 영등포, 왕십리, 성수, 구리, 강서, 길동 등 다른 지점들도 꽤 있는 중식 코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일단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요. 직장가에서 찾아오기도, 가족 단위로 찾기에도 멀지 않고 눈에 잘 띄는 데다 매장 내부도 식사와 회식이 모두 수용될 수 있게 인테리어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부담 없는 점심 식사나 회식 장소로 이용하고 주변 거주민들은 주말 외식이나 배달로 이용할 수 있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느낌입니다. 서대문역에서 중식은 경쟁이 특히 치열하기 때문에 단체 고객 유치에 좀 더 힘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위치를 옮겨 서대문역 2번 출구 방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은 거주 단지보다는 좀 더 직장가 음식점의 색깔이 드러나는데요. 한식과 커피가 많은 직장가의 특징, 그리고 저녁 시간대 회식을 할 만한 고깃집이나 호프집이 밀집한 영역입니다. 먼저 만나본 맛집은 한옥집 김치찜 본점인데요. 구로나 강남에도 매장이 있지만 서대문역 상권에 있는 매장이 본점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 김치찜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전문 김치찜 전문점의 시초라는 뜻이겠죠. 맛이 없을 수 없는 김치찜과 김치찌개, 등뼈 전골과 달걀말이를 만날 수 있는데 김치만 따로 판매하기도 하고 전 메뉴 포장이 가능해서 매장뿐만 아니라 포장 주문도 많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치찜은 점심 식사로도 저녁 술안주로도 훌륭한 메뉴이기 때문에 주변 직장인들의 맛집 리스트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매장입니다. 서대문역 방면으로 다시 내려오다 보면 지하상가 1층에 위치한 중식당 복성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대 앞 신촌상권의 터줏 대감이기도 하고 서울역점, 덕수궁점, 마포점 등이 있는 중식 전문점입니다. 확실히 서대문역에 가까울수록 주변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런지 직장인 대상 식당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더군다나 지하 식당가에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 연인 단위보다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같은 기본 메뉴 외에도 요리 메뉴가 많은데 서대문 역점은 딤섬을 강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 요리를 시키기는 부담스럽지만 짜장, 짬뽕 같은 식사 메뉴에 딤섬을 추가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 객단가를 높이는 좋은 메뉴 전략으로 보이네요. 8번째 맛집은 화우 서대문 본점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맛집들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점심 식사 비중이 높은 곳이었다면 화우는 저녁 시간대 굽는 소고기가 메인입니다.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요즘 비싼 소고기집이 워낙 많다 보니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채끝 등심이나 살치살처럼 용량당 단가가 높은 메뉴도 있지만 비교적 저렴하고 양이 많은 갈비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가게 위치나 컨셉, 맛과 가격 등이 직장인 회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화우 본점이 위치한 거리는 충정 2로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특성화된 먹자골목인데요. 식겁, 부안집, 돼지고기 저금통 같은 고깃집이나 초밥집 소연, 조개구이, 조개 1번지, 양식, 그라소 와인 비스트로, 닭발 닭볶음탕 정정화 식당, 그리고 브라운 치킨, 노가리 오프, 양꼬치 등의 맥주집도 밀집해서 저녁 시간대 먹고 마시는 거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목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유입 고객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역시 같은 거리의 끝에서 찾은 또 하나의 맛집은 짬뽕죽이라는 중국집입니다. 특급 호텔 출신의 오너 셰프가 조리한다는 문구가 맛을 보장하는 듯 하죠. 중식당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짬뽕, 짜장, 탕수육에 집중하면서 고급 요리보다는 대중적인 요리를 무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2층에 자리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은 긴 대기가 있는 듯 하고 저녁도 안주로 하기 좋은 새우요리, 깐풍기, 유린기, 양장피 등이 있어서 직장인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2층 입지에 편한 입구와 동선은 아니지만 기본기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의 맛집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구역에서 선정한 마지막 맛집은 소갈비살과 안창살을 구운 김에 싸먹는 것으로 유명한 참맛집입니다.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프라이빗 룸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나 모임 단위로 고기를 먹기 좋죠. 갈비살과 안창살로 쌍두마차를 세운 것도 좋지만 소고기집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 비빔면이라든지 라면, 그리고 두루치기와 된장찌개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우 살치살이나 차돌박이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갈비살과 안창살이 요즘 물가치고는 가격대가 낮은 편이라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서대문역 1번 출구 방면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있는 맛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KTNG 서대문타워 맞은편에는 오소오소라는 소고기집이 있는데요. 요즘 소고기집은 프라이빗한 룸으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선호하지만 다같이 왁자지껄 어울려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예전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직장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립다면 이 소고기집이 제격인데요. 소고기 100g당 9,900원, 가격도 혜자인데다 특양구이, 불고기, 소시지, 된장국수, 김치말이국수 같이 다른 먹을 것도 많습니다. 태양초 양푼 떡볶이가 있는 것도 색다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전 분위기로 다 같이 어울려 신나는 회식을 해야 하는 날이라면 이 고깃집을 추천합니다. 소나 돼지고깃집을 일부러 찾아서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맛집 리스트에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서대문역이 역시 직장가의 특징을 갖기 때문인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나 돼지고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굽기 귀찮거나 냄새가 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좀 더 건강한 느낌의 회식이 필요하다면 명인 강메밀 푸른 초장이라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인이 요리하는 곳이니 맛도 어느 정도 믿음직스럽고 메밀 막국수나 메밀전, 전병, 묵밥처럼 가벼운 메뉴부터 오리백숙, 오리무침, 훈제오리 같이 무거운 메뉴까지 조합되어 있습니다. 원래 육류와 면류는 항상 동반되는 조합인데 식상하지 않은 오리고기와 메밀 막국수로 이 조합을 완성한 것이 어른들의 입맛에는 딱 맞을 수 있습니다. 회식뿐만 아니라 가벼운 점심 메뉴로도 막국수가 적당해 보이네요. 다시 여기서 100m 정도 내려오면 기찻길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찻길 옆으로 철길 떡볶이라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되게 맛있느냐 하면 되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깨끗하고 편리하냐 하면 역시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죠. 내부는 좁고 외부는 철길 옆이라서 먼지가 자꾸 쌓이니까요. 가격은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이런 집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정확한 맛을 내는 식당들만 남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예전 먹던 떡볶이, 어묵, 야끼만두, 김밥, 순대 맛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는 요즘식의 분식집보다 이런 가게가 계속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집은 아마 서대문역에서 대외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맛집일 것 같은데요. 본가 서대문 족발입니다. 서울 3대 족발이라고 써 있는데 영동족발, 성수족발, 오향족발이 3대 족발이라고 알고 있던 세계관이 조금 흔들리면서 3대, 5대 이런 건 누가 선정하는 건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1번 출구방면 아까 오소오소 가는 길에 서대문 족발 별관이 생겼고 최근에는 서대문 경찰서 앞쪽으로 3호점까지 확장했으니 맛이나 상품성은 보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 족발은 쫄깃, 탱글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족발 말고도 녹두 빈대떡, 홍어무침, 쭈꾸미 볶음, 두부김치 같은 메뉴가 술꾼들을 그대로 눌러앉힙니다. 메뉴판에는 없지만 콩나물 파절이가 족발과 함께 먹기 좋은데 다시 봐도 군침이 도네요. 마지막 맛집은 다시 소고기집입니다. 이곳은 구이도 구이지만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평가가 단연 많은 곳인데요. 평창 우선생입니다. 바비행이라는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 있는 고깃집이다 보니 식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격식 있게 손님을 모실 때 오면 좋을 것 같은 맛집입니다. 불고기와 구이에 대한 평가도 좋지만 육회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고기가 신선하고 좋은 집에서 만드는 육회는 간을 아주 약하게 하죠. 이 집의 육회가 딱 그렇습니다. 재료에 자신이 있으니 굳이 양념을 세게 하지 않는 거죠. 친절하게 대접받고 온 느낌으로 정갈한 분위기에서 소고기를 먹을 일이 있다면 평창 우선생을 추천합니다. 어떠셨나요? 서대문역 상권의 맛집을 둘러보고 나니 저는 이 상권과 맛집들은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집 본점이 생각보다 많고 노포도 많고 명인이나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식사와 안주가 잘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친절하다는 평가도 많고요. 상권 구획도 잘 되어 있어서 목적에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대문역뿐만 아니라 시청, 광화문, 충정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저평가라는 건 곧 덜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알린다고 알렸지만 요즘 뜬 다른 상권들이 워낙 요란하게 치고 나갔으니까요. 대신 이 정도 실력 있는 가게들이 있다면 상권이 뜰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좀 더 전체적인 퀄리티를 올리는 도시 마케팅이 가미된다면 좋겠네요. 서대문역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